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전도사 거북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자는 영상제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 분이 구독해 주셔서 927명의 구독자를 모시고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새벽 6시 5분 1939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0.49, 코스닥도 하락 0.98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마감 뉴욕 증시 다우 상승 0.52, 나스닥 상승 0.70, S&P 500 상승 0.55,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 3.16 마감, 네 지수 다 상승 전환됐습니다. 빅테크 탑10, 애플 상승 1.59, 엔비디아 1.92, 구글 0.88, 브로드컴 8.64, T모바일 0.87, 팔란티어 5.53 상승하고 하락은 마이크로소프트 0.90, 아마존 0.72, 메타 0.36, 테슬라 0.30, 넷플릭스 1.68 기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글로벌 투자 중으로 유턴, 트럼프가 때릴수록 강해졌다. 올 들어 중국 증시 총액 1,560억 증가, 인도 마이너스 1조 401억 달러, 우리 한화 1,504조 원, 1,500조 원, 중국에는 1조 828억 달러 증가, 1,566조 원, 인도 주가 연초 이후 하락 7.03%, 중국 주가 연초 이후 20.4% 상승, 딥시크 후 중국 테크 투자 열풍, 중신생 기술기업들 성장에 주목, 미 빅테크에 맞서는 항정우 육소령 항생 테크지수 6개월 새 77% 급등, 알리바바 챗봇 공개하자 8% 상승 등입니다. 중국이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 시청자님들 투자에 신중과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매일경제보도문 엔비디아한테만 가혹, AI 호실적의 브로드컴 주가 17% 상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 애프터 장서 200달러 회복, AI 매출 77% 증가에 월가 깜짝 놀람, 호실적에도 주가 떨어진 엔비디아와 대비,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인공지능 AI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는 강력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시간 내에 거래에서 17% 상승했다. 매출 성장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하락한 엔비디아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6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179.45달러로 하락 마감한 브로드컴은 시간에 거래에서 종가보다 17.5%는 210.87달러까지 상승했다. 이후 브로드컴의 시간외 주가 상승률은 12%로 낮아졌지만 200달러 선을 지키고 있다. 이날 장 마감 이후 발표된 브로드컴의 지난 1분기 2024년 12월에서 2025년 2월 실적은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브로드컴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5% 증가한 149억 2천만 달러 약 215조 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146억 1천만 달러 약 211조 원을 웃돌았다. 특히 AI 매출이 전년보다 77% 증가 41억 달러의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헉탄 브로드컴 최고 경영자 CEO는 이날 기록적인 1분기 실적은 AI 반도체 솔루션이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1분기 주당 순이익 EPS도 월가 예상치인 1.5달러를 뛰어넘는 1.6달러로 발표됐다. 전년 동기보다 45.5% 증가한 수치다. 브로드컴은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이 발표한 예상 매출은 149억 달러 약 215조 원으로 시장 전망치인 147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다. 브로드컴이 견조한 실적 발표로 주가 반전에 성공한 것은 지난달 말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떨어진 엔비디아와 비교된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27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을 발표했으며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 수요가 놀랍다고 전했다. 하지만 허실적 발표에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 하락하는 등 부진했고 다음 거래일에는 아예 주가가 8% 떨어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공포를 자극하자 엔비디아, TSMC 등 대형 반도체 기업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시장은 브로드컴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브로드컴은 이날 인텔 인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현재 단계에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하락하는데 브로드컴은 상승을 해서 극명한 대조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엔비디아를 좀 믿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 테슬라 다음으로 투자액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도 지켜보는데 저는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빅테크 탑10들을 장기 보유할 것입니다. 추가로 팔란티어는 적은 액수지만 팔란티어도 함께 장기 보유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면 세금 내고 거래세 내고 수수료 내고 나면 사실 얼마 남지 않고요. 그저 우량 주식을 장기 보유하지 못했던 제 지난날의 실패를 다시는 이제 겪지 않기 위해서 폭락을 하든 급락을 하든 저는 상승을 하든 미국의 빅테크들은 미국의 패권국을 유지하는 한 분명코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장기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국금융문명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DO입니다. 아까 그 빅테크 중에 브로드컴도 제 투자 액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겁니다. 금융문명 탈출만 할 수 있는 것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은 짧고 상승 길다. 4. 돈을 버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거 다 들어봐서 알지만 실천이 쉽지 않죠. 미국은 주식 보유 기간이 S&P 500이 27.8개월, 홍콩은 27개월, 일본은
14.4개월, 14.3개월, 중국은 7.4개월, 한국은 코스피 4.9개월, 코스닥은 고작 1.1개월. 우리나라가 가장 단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동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워린 버핏도 얘기하고 피터 린치도 얘기하고 찰리 문 같은 참으로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천을 못합니다. 왜요? 그저 급해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쯤 삼성전자 주식 1300주,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산업개발,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빼고 일단은 1300주 6만 원이었습니다. 그 6만 원을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약 5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약 25년 동안에 66배가 올랐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그것을 IMF 때 매도해 본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고, 그 후에도 수차례 샀다 팔았다 그 원금 잃어버린 거 보상 겪고 원금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조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돈을 수시로 잃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오직 주식을 고를 때는 신중과 신중을 골라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보유할 그런 작정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은 샀다 팔았다가 아니고요, 장기 보유하는 것만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복리후 복활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0.7%대입니다. 그러면 한 부부의 아이가 한 명도 안 되고 한 0.7명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으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안타깝고 절박한 한국의 출산율입니다. 세계 최하위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 이 세 가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아이를 못 낳습니까? 애 하나 출산해가지고 저도 손자들 보니까 그 하나 뒷바라지하는데 부부가 다 직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월급이 거의 보살펴 준 사람한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무실에 와서 일하다 보면 아이가 얼마나 항상 걱정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손에 일이 잡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든 정부와 회사와 각 가정들이 아이를 보살피는데 참 지혜를 모아서 출산 장려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소비 문화를 고쳐서 사치 낭비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슨 연휴만 되면은 왜 그렇게 외국에 많이 나간가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해외여행 가서 돈을 펑펑 쓰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안 쓰다 보니까 내수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내수가 죽는 것은 온라인 판매가 많이 늘어서도 있고, 또 젊은이들은 아예 백화점이나 상가를 가지 않고 전부가 온라인 구매입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유행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옷이건 화장품이건 뭐 여행이건 간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막 돈을 남이 여행 가면 자기도 가야 되고 그렇게 너무나 남을 많이 의식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결혼식을 해도 하도 고급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결혼을 엄두를 못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결혼식을 화롭게 해서 그만큼 행복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꼭 화롭게 결혼해서 그 가정이 꼭 행복했다는 그러한 자료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혼은 엄숙하게 그저 양가 친지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행복을 약속하는 그런 장소지 너무나 제가 다니면서 보면 화려합니다. 너무나도 과시를 합니다. 한 번을 위해서 그 돈을 쓰면 그 돈을 만약에 5천만 원, 1억이 들어간다면 그 돈 일부를 투자해 놓으면 복리로 누구나 부자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의사가 된다고 해서 변호사가 된다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 부자 될 것 같습니까? 먹고는 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금융을 알고 기업을 알고 세계 변화의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주식 부자가 누가 됐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입니까?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입니까? LG그룹 구광모 회장입니까? SK그룹 최종현 뭡니까? 회장입니까? 시청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던 메르츠 금융지주 회장 조정호 회장입니다. 조정호 회장입니다. 메르츠 금융주지는 아주 이름도 없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주들 화는 배당을 많이 하고요. 앞으로 50%까지 수익의 50%를 주주 환원하겠답니다. 그리고 대주주 자기 자산, 이 지분도 지분이지만 단 한 주를 가진 주주님도 똑같은 평등한 주주라고 주주를 우대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조정호 회장의 경영 철학 그리고 충성심보다는 성과주의, 능력주의, 실적주의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 이름도 없던 메르츠 금융지주가 세상에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 금융지주를 누르고 오히려 시가총액 1위가 됐습니다. 이제 KB금융도 곧 넘어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직 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가 감히 조종은 한정그룹 회장님 창업자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대한항공 제일 큰 회사, 둘째 아들은 한진중공업, 셋째 아들인가는 한진해운 이런 큰 것을 물려받았고요. 막내 조종 회장은 이름도 없는 한진보험인가 대한보험인가 무슨 그런 메르츠보험인가 보험하고요. 조그마한 무슨 증권회사를 물려받았는데 그게 대한항공도 누르고 한진해운도 누르고 한진중공업도 누르고 다 누르고 아예 우리나라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내실을 기하고 수익성을 추구하고 경쟁을 유발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주주 환원을 하고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를 사 모아서 소각하고 이런 철저한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도 주식 투자를 그냥 돈 버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철학입니다. 철학. 왜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해야 되는지 왜 투자합니까? 그러면은 원칙과 기본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장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까? 워렌 버핏은 그래프 한번 보지 않습니다. 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기업의 내재 가치, 돈을 잘 벌고 있는가, 경영을 겸손하게 잘하고 있는가, 내실을 기하고 있는가, 투명성이 있는가, 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가, 이런 것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초우량 대장주의 투자와 저는 또 이제는 그것도 어려워서 상장지수펀드 ETF에 분산 투자하기로 투자를 하고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둘지 맙시다. 워렌 버핏이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내가 죽으면은 미국 S&P 500 지수의 유산의 90%를 투자하고 90% 다음에 나머지 10%는 미국 10년물 국채에 투자하라. 뭐 국채는 현금이고 손에 날 리가 없죠. 이자가 뭐 3%고 5%고 주니까. 시청자 여러분, S&P 500이 지금 한 25%에서 35%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지금까지 65년 동안에 몇 프로 수익을 낸지 아십니까? 고작 19.3%입니다. 그런데 저도 무리하게 30%를 목표로 하지만은 지금은 워렌 버핏도 30%를 더 이상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65년 전에는 그렇게 주식이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 안 했기 때문에 느렸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도 전 재산 90%가 50대 말 이후에 복리로 늘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100만 원을 투자하신 분이나 1000만 원 투자하시면 전혀 연세가 60되건 70되건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저 저와 함께 우량 주식에 투자하시면, 장기 보유하시면 복리의 폭발로 부자 되는 것이지 샀다 팔았다 그 차액으로 부자 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6일부터는 소수점에 1,000원부터 우리나라 주식 모두를 매수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커피 한 잔 3,000원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십시오. 그게 부자의 길입니다. 지금은 증권에 안 가도 됩니다.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매수하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주식 투자 못한단 말은 그건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나는 무식하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풍란 짧고 상승 길다. 제 경험으로만 해도 1997년 IMF, 2000년 IT 버블, 2008년 미국 리먼 사태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 때 폭락을 4번 제가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1년 내에 원상복귀로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저도 60대까지는 돈에서 실질 잘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일을 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이제는 진심으로 돈을 우량 주식에 투자해서 동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과 수익으로 차근차근 한 주 두 주 사 모아가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히 서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식 투자는 테크가 아닙니다. 잘못 투자합니다. 기업을 소유하게 되고 동업하는 것입니다. 대박을 쫓으면 쪽박을 찹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상식적이고 순리적으로 기본과 원칙을 정합시다. 꼭 수입 10%는 저축합시다. 그리고 90%로 알뜰하게 우리 소비를 매월 꼭 사야 할 물건을 목록을 정해놓고 사지, 그냥 즉흥적이고 그렇게 충동 구매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돈을 잘 굴리는 것, 불리는 것, 즉 복리 투자, 우량 주식의 펀드에 투자합시다. 저는 제안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요즘 젊은 아빠들이 보통 30대가 돼야 애를 낳습니다. 40대도 되고 결혼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학교도 멀어졌고 군대 갔다 오고 또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어렵게 난 금쪽하던 아들, 딸,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함께 꼭 모바일로 부자를 개설해서 아까 이름 주민등록 나오면은 100만원, 처음에 10만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아름다운 전통 돌잔치 때 축의금과 금반지 등 모두를 모아서 현금화해서 제가 추천하는 한번 유튜브에 ETF에 투자해 보십시오. 분명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돌 전까지 100만 원을 투자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자라서 유치원생이면 300, 초등학생이면 500, 중학생이면 700, 고등학생이면 900, 대학생이면 1200만 이상은 꼭꼭 몇 번 걸쳐서라도 꼭꼭 우리 자녀손들한테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가난한가요? 복리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첫돌 100만 원만 상장 지수 ETF 가입해주면 60세 1조 부자 될 수 있습니다. 60세 때 1조. 72 복리의 법칙.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복리의 폭발력. 복리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의 8대 불가사라고 아인슈타인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미국 다우지수는 1896년 40.96포인트로 시작해서 1만 포인트까지 도달하는데 무려 10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1만에서 2만까지 도달하는 데는 그 6분의 18년, 2만에서 3만까지 가는 데는 또 18년에 6분의 4년, 3만 4년, 4만까지 가는 데는 3년 8개월, 그것도 코로나가 있어서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이제 4만에서 5만에는 제가 보기에 2년에서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 4만 4천이가 되는데 아마 5만 되는 데는 내년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5월 16일 날 4만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폭락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3월인데 한 4천 가고 있으니까 내년 말까지는 분명히 내년 5월까지는 어쩌면 5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은 무조건 5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공업에서 기계화해서 자동화해서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산성이 아주 급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3월 1일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제가 샘플로 두 종목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200 중공업 주가 6,515원, 최근 1개월 0.23, 최근 3개월 18.78, 최근 6개월 31.22, 최근 1년 83.88% 상승, 지금 10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 여기는 미국 1등부터 10등 성장 기술주, 주가 23,295원, 최근 1개월 마이너스 7.80, 최근 3개월 3.24, 6개월 15.84, 최근 1년 37.15.
두 종목 평균 60.52% 상승. 타이거 중공업은 200 중공업은 주로 조선, 방산, 다음에 원자력, 전력 설비입니다.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현대노템, 두산밥켓, HD 현대미포, 투산. 타이거 미국 빅테크 탑10은 다 아다시피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테슬라, 메타, T, 모바일, 넷플릭스. 이 72 법칙에 의해서 72를 연 아까 60.52이지만 그 절반 30%만 적용했을 때 70 나누기 30이면 2.4년을 조금 더 늘려서 2.5년 하면 2년 6개월마다 원금이 배가 되는 계산법입니다. 첫돌 100만 원이 3.6세 200, 14살 때는 3,200, 22살 때는 2억 5,600, 27살 10억, 32살 40억, 34살 80억, 42세 650억, 49세 5,200, 52세에 1조. 이렇게 복리가 2년 6개월마다 해도 폭발을 합니다. 30%. 워린 버핏은 19.3%. 우리나라의 노후 실태 55세부터 29세까지 50.3%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평균 7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노후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그것도 절반만 받고 절반은 단 한 푼도 안 받다 보니까 OECD 주요 선진국 38개국 중에서 참담하고도 안타깝게도 압도적인 1위 한국 40.4%, 덴마크는 4.3%, 우리나라는 100명당 40명이 빈곤, 덴마크는 고작 4명. 미국은 부동산이 34%, 금융자산이 66%, 한국은 부동산 76%, 금융자산이 24%. 완전 역전. 2024년 4월 10일 한국은행 발표 통계, 한미 현금 주식펀드 보유 비율. 한국은 보통 예금 46.3%, 2,400조 원. 주식펀드는 미안합니다. 21.8%에 1,141조. 미국은 66분화 되는 금융자산의 고작 현금은 14.9%, 우리는 46%, 주식펀드의 49.1%.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은 필수입니다. 꼭 미리미리 우리 아들, 딸, 손자, 손자 출생 신고부터 적은 돈을 투자하면 1조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봄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